돼 있는데 검사 쪽에서는 위에 사람이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돼. 안 따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안 따르게 하면은 완전히 외톨이로 만들어요. 완전히 외톨이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윤석열 지검장 아시죠? 윤석열 지검장이 그 서울법대 나왔어요. 그래도 나온 사람이 그게 찍혀가지고 따돌림 당해가지고 삥삥삥 돌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검사사에서는요 절대로 명령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검찰사에서는, 검사사에서는 거기에 뭐 이게 부정부패, 태폐행위 이런 걸 해도 고발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남자 검사들이 여자 검사를 주물러도 뭐라고 얘기도 못해. 예, 그거 얘기하면은 검사 생활을 못하게 돼요. 근데 이 여자분은 자기는 승진 딱 열애, 나 승진 안 하겠다, 승진 안 하겠다 딱 하고 나쁜 걸 다 그냥 고발해버려. 여기다 검사들 올리는 글에다가 다 고발하고 문무일 검찰총장 고발했어요. 어디다 경찰청에다 고발해버렸어. 자기 위에 있는 지검장 고발해버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검사가 있을 그 당시에 굉장히 질펀하게 놀던 이 검사 2,000명의 검사 시스템이 굉장히 깨끗해졌다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깨끗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현대 군대 갔다 온 모든 사회에서는 미친년이요. 검찰사에서도 검사들 사이에서도 이 여자는 미친년으로 통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보면은 이 여자는 모범 검사입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하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지금 공무원 사회나 검사, 판사 이 사법제도가 원래는 이 사람은 완전히 무해한 거더라 하지만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이걸 견제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100%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이걸 국민 전체가 감시해야 되고 그냥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잘못하면은 그대로 그려 올리고 어디 올리고 이렇게 할 때 사회는 깨끗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뭐 지금부터 1시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30분 만에 끝냅니다. 왜 빨리 끝내는가 하면은 끝내고 가야 10시에 시작하는 의천 도롱기를 볼 수 있거든요. 자, 조선조의 형벌제도입니다. 형벌제도. 예. 조선조의 형벌제도는 주원장이라는 사람, 1367년에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명나라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조선조에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만들었는데, 먼저 벌은 5종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태, 그 다음에 장,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유배. 태는 회초리로 두들겨 패는 거고, 장은 몽두리로 두들겨 패는 거고, 도는 감옥에 집어넣는 거고, 유배는 저 멀리 귀양 보내는 거고, 사는 사형시키는 거예요. 5가지 형벌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조선조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 형벌 외에도 다른 부가형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남녀 평등이었는데 중기 이후에는 여자에게 좀 관대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원래 볼기 칠 때 엉덩이 까고 알궁덩이에다가 두들겨 팼는데, 여자는 속옷 입히고 거기다가 물 뿌려가지고 두들겨 패요. 이게 물볼기입니다. 자자형은 여기에 글자 새기는 거, 제 하면 글자 새기는 게 자자형인데, 여자한테는 그걸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구속 없이 가택연금 상태에 두었던 게 여자의 처벌이었습니다. 이걸 조선조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3심제도죠, 그죠? 1심, 2심, 3심이지 않습니까? 조선조에서도 3심제도가 운영이 됐습니다. 먼저 왕이 있고 그 밑에 사헌부는 지금의 감사원이고, 형부는 법무부와 법원, 대법원, 법원과 법무부가 형부고, 의금부는 검찰청인데 중죄를 지은 사람은 의금부에서 다스리고, 그다음 병조 한승부에 있었는데, 3심은 우리 포항이면은 포항에서 1심, 포항시장이 1심을 하고, 그 다음 1심에 불복하면은 도지사, 관찰사죠. 도지사한테 다시 2심을 받고, 그 다음 3심은 법무부 장관한테 가가지고 3심을 받는 시스템으로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선의 형벌은 이렇게 5가지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래 처음에 나오는 게 태였습니다. 태인데, 처음에 태가 있기 전에 중국에서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비형이 있었어요. 이제 가벼운 죄를 저질렀을 때는 코만 베버려, 코. 가벼운 죄일 때 그래요. 무거운 죄일 때는 뭐 다른 것도 베버리지. 그 다음에 여기에 아킬레스, 이게 비니고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려. 그 정도로 끝내던 게, 이게 조금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뭘로 바꿨는가 하면요, 회초리로 때리는 걸로 바꿨어요. 때리는 거 바꿨는데, 처음에는 500대 치다가 200대 치다가 명나라 때 50대로 감명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조에서도 태는 회초리로 때리는데 50대만 때려. 이렇게 때리는데, 이것도 때리는데 이렇게 안 때려요. 이렇게 여기서 너무 심하게 때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50대만 때려. 그것은 뭐 견딜만 합니다. 그 다음 장형, 태, 그 다음 장이죠. 장은 뭔가 하면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거.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데 하필이면 여자를 때리게 됐네. 예. 근데 여자는 원래 알궁둥이로 안 때리고 옷을 입히고 물 뿌려가지고 때려요. 근데 중죄를 범하면 이렇게 알궁둥이도 때립니다. 얼마나 때리는가 하면 60대부터 시작해요.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인데요. 저도 군대 갔을 때, 군대 가면 다 두들겨 맞잖아요. 그죠? 맞는데, 세 대만 맞으면 쭉 뻗습니다. 쭉 뻗어요. 세 대 맞으면. 근데 이게 60대 맞으면은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하루에 30대를 넘지 않도록 때려요. 60대면 벌써 이틀 동안 맞아. 이틀 동안 맞아도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안 죽으려면 돈 써야지. 그죠? 그 다음에 태형, 아까 요 회치로 때린 거는 비공개. 장형이 되면 모든 사람 보는 데서 두들겨 맞아. 그 다음 도형. 도형은 감옥살이 하는 거요. 감옥살이 하는데, 감옥살이는 먼저 기본이 뭐부터 맞아야 되는가 하면요, 두들겨 맞고, 장으로 60대 맞고, 60대 맞고 1년 살고, 70대 맞고 1년 6개월 살고, 80대 맞고 2년 살고, 90대 맞고 2년 6개월 살고, 100대 맞고 3년 살아. 3년 살면은 무조건 100대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넘어갈게요. 감옥이 다른 게 아니고, 지금도 감옥 생활은 지옥 같죠, 그죠? 왜 지옥 같으냐? 이런 감옥에 고참놈들을 고참이 신참들을 못 살게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선시대는 더 심했어요. 엄청 심했습니다. 엄청 심했어요. 감옥의 생활은 옥졸망란이 야수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고참제수가 행수인데 고참제수가 온갖 나쁜 짓 다 해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감옥이 바로 지옥처럼 돼버려. 그 다음에 유형, 유배 가는 겁니다. 유배 가는 것이고, 유배인데, 유배는 우리 그냥 놀러 가듯이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원래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사형에서 감해줘요. 감해주니까, 이거는 사형과 비슷한 거요. 감해줘가지고 유배형 가요. 유배형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유배고, 유배 가기 전에 우선 두들겨 맞아야 돼. 몇 대 두들겨 맞는가 하면 100대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유배는. 그래서 유배형은 먼저 이렇게 100대 맞고 가는 거예요. 100대 맞으면은 잘못하면 죽어요. 죽으니까 하루에 30대 쓱 4일 동안 맞아야 돼. 4일 동안 맞는데, 제대로 맞으면 100대 맞으면 죽어요. 죽기 때문에 안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맞도록 손을 좀 써야 됩니다. 추사 김정희 아시죠? 추사 김정희도 제주도로 유배 가는데, 그 추사 김정희는 아마 39대인가 맞고 갔어요. 누구하고? 그다음 때때로 부가형으로 자자형이 있습니다. 자자형. 이 자자형인데, 자자형이란 거는 뭔가 하면은 얼굴에다가 네 죄 저질렀다라고 표시내는 거예요. 표시내는데, 이거 우리 그 욕할 때 경을 칠 놈 그런 욕하죠. 그 경이 뭔가 하면 얼굴에다가 네 죄인이라고 표시하는 게 경입니다. 경을 치려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 경을 쳤잖아요. 박팽년 경우에, 박팽년은 단종 복위운동으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잡혀가지고 유승원과 함께 시신이 8짝으로 잘립니다.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그걸 팔도에다가 줘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아버지 아우넷 아들 박헌 박순이 모두 죽임을 다 당하고, 전 재산은 몰수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안 죽여. 여자들 안 죽이면 뭘 하는가 하면요, 노비로 삼아요. 노비로 삼는데,
이 박백년의 여자들은 전부 다 어디 누구의 노비가 되는가 하면 정인지의 노비가 되는 거예요. 정인지의 노비가 되면 정인지가 이 여자들을 마음대로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이 여자들의 친정집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친정집에서도 온갖 손을 다 써. 온갖 손을 다 써가지고 정인지한테 가가지고 정인지 당신이 옛날부터 우리가 친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가 이 여자 가족들 다 맡아서 좀 부양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자, 유배제도. 유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경감시켜 가지고 멀리 기양살이 보내는 게 유배입니다. 그래서 형기는 원칙적으로 무기징역이요. 무기요. 네. 어떤 사람이 가는가 하면요, 대체로 정쟁에 패배한 정치범이 가요. 정치범. 그 다음에 반란범, 약간 경미한 반란범이 주로 유배를 가게 되는 겁니다. 유배 결정이 내렸습니다. 유배 결정이 내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유배지를 가는데 하루에 80리 90리 가는데 뭘로 가요? 이걸로 갈 것 같죠? 이렇게 이거 함거에 실려 가는 거는 이거 유배 갈 때 이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거는 언제 쓰는가 하면은 사형장에 끌려갈 때 이 함거에 싣고 가는 거예요. 유배 갈 때 절대 이렇게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배 체험관 가면 이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폼으로, 너무 이게 없으면 심심하니까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유배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유배할 때는 어떻게 가는가 하면요, 말을 타고 가요. 대체로 말 타고 가는데, 말 타고 갈 때 이 비용은 누가 되느냐? 죄인이 다 돼야 돼. 죄인이. 그 다음에 여기에 호송관이 있는데 호송관의 비용도 일정 부분 죄인이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유배지 거리인데요, 유배지 거리는 원래 대명률에 의하면은 2,000리, 2,500리, 3,000리인데 우리나라에 2,000리, 2,500리, 3,000리 되는 데가 없죠? 없어요. 제주도는 한 2,000리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장기 같은 경우는 1,000리밖에 안 돼요. 1,000리밖에 안 되니까 2,000리를 채우려면 어떻게 채워야 돼요? 꼬불꼬불 해서 2,000리를 채울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와요. 바로 옵니다. 그래서 유배지는 서울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배지로 가요. 그래서 이쪽 북쪽 부분 가고, 그 다음에 장기 쪽 오고, 그 다음에 이쪽 남쪽 부분, 이쪽이 대체로 유배지입니다. 1,000리 이상 떨어진 곳에 강기주 하는 게 유배지요. 그 다음에 유배의 종류인데요, 먼저 부처유배, 중도부처라 그러는데, 이 중도부처는 원래 1,000리 이상 떨어진 이곳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족과 귀족, 특히 공이 있는 사람들 유배 보낼 때는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가요. 예를 들면 강해군이나 연산군은 어디로 갔어요? 강화도로 갔거든요. 강화도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부처 혹은 중도부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유배의 종류는 본향안치, 위리안치, 절도안치, 청안치로 나눠지는데, 본향안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것은 제가 가벼울 때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도안치인데요, 절도안치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섬으로, 나로도, 금문도, 신지도, 추자도, 소옥산도, 대극산도, 제주도 이런 데 갔다 그러면 인생 조지는 겁니다. 제주도는 좀 덜해요. 다른 데 가면은 완전히 인생 망쳐버려요. 절도안치요. 이렇게 섬에 가는 거예요. 섬에. 위리안치인데요, 위리안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에 죄인이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접근 못하도록 이렇게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위리안치라 그래요. 위리안치. 그 다음 천극안치 혹은 가극안치라 그러는데,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이거는 탱자나무를 심어가지고
일절 일반 사람들이 접근 못하게 하는 걸 천국 안치 혹은 가극 안치라 그러는데, 이건 중죄인의 경우 합니다. 자, 머나먼 유배길을 가야 되는데 유배죄인의 길은 천차만별이요. 아주 어렵게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말 타고 쉽게 가는 사람도 있고, 가면서 현감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가요. 그래서 호송관은 죄인의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정이품 이상이 장관이죠. 장관 이상은 의금부 도서가 호송을 하고, 당상관은 서리, 당하관은 나장, 평천민은 고을에 지나가면서 경주 가서는 경주 고을에 나장이 데리고 가고, 포항까지 들어오면 포항에서 다시 또 장기로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8, 90리를 가고, 그 다음에 유배 비용은 전부 다 유배인이 자비로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배자의 종류에 따라 좀 틀렸다 그랬죠. 특히 여기에 값싼 유배길에 오른 윤양래라는 사람인데요, 윤양래라는 사람은 장희빈 아들 누구예요? 경종이죠. 경종 때 이 윤양래가 중국 가가지고 연인군을 왕세자로 책봉한 공이 있습니다. 공이 있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그만 경종 때 저쪽에 갑산으로 유배를 가게 됐어요. 유배를 가게 되는데, 만약에 연인군이 왕으로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풀려나서 높은 지위에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는 골 이제 18일 동안 가는데, 갑산까지 우리 18일 동안 걸리지도 않잖아, 그죠?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가면서 가는 곳마다 고을 수령한테 후한 접대까지 받고 노잣돈까지 받아가지고, 그걸 말에 실으니까 말이 워낙 무거워서 말이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도 갑니다. 조헌 이항복도 아주 화로운 유배길을 간 일이 있어요. 제주도, 특히 제주도에 유배를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이 제주도 간 사람 못 가요. 이익, 목가나, 치, 견송, 시열 등등등등등 요 지역만 유배를 엄청나게 많이 갔어. 제주도는 그래서 유배인들이 줄어가는 데가 제주도인데, 원래 제주도에 오라고 하는 것은요, 제주도는 원래 조선 땅이 아니었어요. 아니고 거기에 다른 왕국이 있었는데, 고려 중기 때 이 제주도를 고려 땅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주도 가서 제주도 사람 말 들어보면 전혀 못 알아듣죠, 그죠? 그 이유가 원래 이게 우리나라 땅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땅이었는데 합쳐버렸지. 합치니까 항상 제주도는 본토민에 대해서 약간의 반항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유해 온 사람들 지식인들이잖아요. 지식인들이니까 이 지식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항상 제주도 사람은 자존의식이 있어요. 날 함부로 깔보지 마라. 그다음 또 하나는 순응주의. 그러면서도 항상 본토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본토의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응주의, 죽은 듯이 엎드려 있다가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또 한 가지는 반골정신이 있어요. 이 사람들 반골정신이 있어가지고 항상 제주도가 밀란의 중심지가 원래 제주도입니다. 4.3 사건 제주도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다 이런 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거울의 유배인 수가 많으면요, 그 유배인들 뒤치다거리 하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때 한 시기에 10명 이상이 안 되도록 가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첩. 원래 조선전은 벼슬이 있으면요, 무조건 첩을 두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처첩도 데려갈 수 있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자식 종도 함께 가는 걸 허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배지에서 의식주는 원래 보수주인, 이제 장기유배 갔다 그러면 이제 그 우아미 장기유배 가잖아요. 가면은 오도전이라는 사람 집에 가요. 거기서 이제 생활하거든요. 그러면 오도전이 뭔가 하면 보수주인이 돼요. 보수주인이 돼가지고 죄인 우함을 감시하면서도 숙식, 잠자고 먹는 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암이 지 혼자 갔으면은 이렇게 해줄 텐데, 우암이 지 첩도 데리고 오고 손자도 데리고 오고 아들도 데려오잖아요. 종도 데려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비용은 유배자가 자체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또 여자도 유배를 와요. 장기에도 여자가 유배에 오거든요. 몇 명이 오는가 하면요, 19명이 옵니다. 19명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유배에 오는가 하면은 신유 박해 등등 교회, 기독교 박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기에 유배를 오게 돼요. 유배 오게 되면은 고을 현령들이 여자들을 만만하게 봐가지고 희롱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는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특히 황상의 처 정난주가 제주도 유배를 갔는데요, 제주도 유배 가가지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정난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장기, 유배지로서의 장기입니다. 이 장기인데요, 이게 장기죠. 유배 가기 참 좋은 장소. 아주 유배 간다면 어디로 가요? 시골 구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포항 지역에서는 제일 오지가 어디냐? 이 지역이니까 여기가 장기가 주로 유배 지역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가느냐? 117명 갔다는 설도 있고 130명 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요. 이 지역에서는 장기만큼 유배를 많이 간 곳이 없습니다. 이 장기가 유배지로서는 가장 최적지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처음에 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설장숲부터 시작해요. 홍여방, 양의지, 김수홍, 우암, 송시열, 다산, 정약용 등등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장기로 유배를 오게 되는 겁니다. 설장수라는 사람인데요, 설장수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인가 하면은, 이게 중국이잖아요, 그죠? 중국인데 이게 실크로드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가 위구르 지역이요. 위구르 지역인데 이 설장수의 부친이 위구르 사람이요. 위구르 사람인데 고려 때 기화해요. 고려 때 기화하는데, 위구르 출신 설손의 장남이 설장수라는 사람이요. 설장수가 장기에 처음 유배를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설장수라는 사람은 이 이성계를 도와가지고 창왕폐위와 공양왕 올립에 큰 공을 세우게 돼요. 근데 조선 건국 후에 정도전 일파하고 대립을 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을 잡은 사람은 정도전이었잖아요, 그죠? 정도전한테 대항하니까 정도전이가 여기 이 설장수를 어디로 유배를 보내는가 하면요, 장기로 유배를 보내요. 그래서 설장수라는 사람이 처음에 장기에 유배를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풀려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장수가 경주 설시의 시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배에 온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우암 송시열이요. 우암 송시열인데 유배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인데 이 우암은 이제 남인 북인 서로 노릇 하잖아요, 그죠? 서인입니다. 서인. 영남은 어느 쪽이요? 남인과 서인은 앙숙지간입니다. 앙숙지간이기 때문에 영남 쪽에서는 이 우암을 굉장히 미워해가지고 영남의 선비들은 개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짓는가 하면은 시열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개 끌고 오면서 시열아 이 똥개야 빨리 와, 이렇게. 근데 이 우암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유배를 오게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우암은 1607년에 옥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생원시에는 장원급제를 했는데 대가에 안 봐요. 이상하게 대가에 안 보고 처명길의 청거로 제일 쫄병인 능참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복림대군의 스승이 되고 병자란 데 낙향하고 난 뒤에 복림대군이 효정됐잖아, 그죠? 효정돼 가지고 조정 진출해서 이조 판서까지 올라갑니다. 이조 판서까지 올라가는데 유명한 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송 논쟁이 일어나요.
예속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속 논쟁은 원래 여기 인조인데, 인조의 장남이 누구요? 소현세자입니다. 소현세자인데, 이 소현세자는 진보파입니까? 보수파입니까? 진보파거든. 진보파인데 인조는 보수입니다. 보수인데 이 소현세자가 진보를 해가지고 두들겨 패죽여 버렸어요. 패죽이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효종 복림대군을 왕위로 세웠습니다. 자, 복림대군을 왕위로 세웠는데 문제는 복림대군이 죽었어요. 효종이 죽었습니다. 효종이 죽었는데 이 효종의 어머니가 자의대비인데, 자의대비의 상복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 이 문제였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하면은, 복림대군은 장남입니까 차남입니까? 차남이요. 근데 장남의 경우에는 3년상을 입는데, 원래 차남의 경우에는 1년상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우암은 뭘 주장했는가 하면요, 1년 입어라요. 1년. 당신, 그 뜻은 뭔가 하면, 당신은 왕은 올랐지만은 당신은 장남이 아니다. 장남이 아니다는 뜻은 뭔가 하면, 당신은 원래 왕을 이을 적통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통자가 아니다는 얘기는 뭐요? 여기 보면은 소현세자가 벼루에 두들겨 맞고 죽잖아요. 죽고 난 뒤에 세 아들을 제주도로 인조가 기양 보냅니다. 기양 보내가지고 장남과 차남이 죽어요. 죽고 난 뒤에 삼남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살아남아 있으면은, 만약에 인조가 죽으면은 누가 왕위에 올라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올라야 되는가 하면, 정통성으로 따진다면은 삼남이 왕위에 올라야 돼요. 올라야 되는데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왕위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니는 정통성을 없고, 또 효종이 죽은 뒤에 누가 왕을 이어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누가 이어받아야 되는가 하면 소현세자의 삼남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현종이 이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효종과 현종은 정통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반란죄로 죽습니다. 반란죄로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옷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막은 뭐요? 내막은 정통성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실제는 뭐요? 실제는 논쟁할 때는 옷을 그냥 3년 입느냐 1년 입느냐 그까지 싸운 듯해요. 근데 신하들은 내용을 다 알아요. 알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암이 이깁니다. 이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효종비가 죽었어요. 효종비가 죽었을 때도 1년 입느냐 9개월 입느냐까지 쌓았거든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요. 똑같은 이유인데, 그게 원래 목적 두 개예요.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하고, 또 하나, 왕하고 백성은 같으냐 다르냐, 이 문제였어요. 왕하고 백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영남학파의 주장입니다. 틀리다. 근데 우암 송실의 서인학파의 주장은 왕이나 백성이나 다 똑같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왕의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거 기분 나쁘죠? 그죠? 또 하나, 현종으로 봐서 정통성이 없다는 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현종이 죽어요. 죽고 난 뒤에 누가 올라가는가 하면요, 숙종이 올라가는 거예요. 숙종이 올라가서 간 보니까 기분 나쁘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우암이 숙종까지 정통성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정통성이 없다 그래, 이 자식이 말이야, 이 반역죄와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왕하고 백성하고 어떻게 같아 틀리지, 이런 것 때문에 우암을 장기로 기양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양 와서 5년을 살아요. 5년을 살다가 다시 한양을 갔는데, 그 다음에 장희빈의 숙종이 장희빈하고 친해지잖아, 그죠? 장희빈이 애를 하나 넣죠. 애 넣는데 그게 경종입니다. 경종을 옹립하는데 우암 송시열이 적극 반대했어요. 적극 반대하니까 숙종이 성질이 팍 나가지고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제주도 유배를 보내면서 다시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서울로 불러서 죽이든지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로 불러오는 과정에서, 불러올 필요도 없다, 사약 내려라. 그래서 사약을 가지고, 정읍인가 까지 왔을 거예요. 사약을 줘가지고 사약을 먹게 했는데, 우암 송시열이요, 아까 몸 봤지만 몸이 굉장히 좋아요. 나이가 80몇 세가 되는데 건강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약 한 사발을 마셨는데 안 죽어. 안 죽어가지고
안 죽으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안 죽으면은 사약 가져간 사람이 다시 한양으로 가서 다시 사약을 받아와야 돼. 사약을 받아와서 두 번째 또 마셔. 또 안 죽어. 이게 안 죽어서 세 번째 사약 마시고 죽었어요, 우암이. 예. 우암 인간성에 대해서 아주 나무 뒤통수 잘 까요. 잘 까는데 이제 수의강 사건하고 수리부작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잘 나옵니다. 찾아보시고 승리할게요. 인간성 뒤통수 까는데 명수지만은 여러 가지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두 동생도 들고 오고 부실, 첩도 데리고 가요. 첩도. 몇 살 때 오는가 하면 69세 때 오거든요. 69세 때 오면 남자는 아직 살아있는데 여자는 이미 여자로서 가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첩도 데려와. 그 다음에 두 동생, 부실,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데리고 오고 노복들도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수발도 들고 또 집에 바깥에 나가서 품도 팔아. 품도 팔고 또 술도 팔아가지고 경비도 돼. 예, 이런 생활을 했던 분이 바로 우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암은 비록 영남 남인 쪽에서는 싫어했긴 하지만은 그래도 학계의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니까 사람들이 우암한테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 글을 배우는 사람, 글 배우는데 아까 오도전 집에 머물렀잖아요. 이 오도전이라는 사람이 우암의 수제자가 돼요. 그래서 항상 우암을 잘 받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도전은 장기 향교의 훈장이 되어서 후학을 양성을 했고 또 우암의 장기 우암 제자들은 오도전, 항보원, 이동철, 김전 등등 굉장히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길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시골 구석이잖아요. 시골 구석이면은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풍속이 별로 안 좋아. 안 좋은데 이 우암이 오면서 장기의 풍속을 변화시켰고 또 장기가 우암에서 유향으로 편입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기가 포항에서 아주 선비들이 많이 나고 여자들도 현재도 붓글씨 한시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정도로 장기란 것은 유배 문화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다음에 우암이 죽은 뒤에 장기 사람들은 우암을 위해서 중림소원을 만들기도 해요. 중림소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우암의 영정을 그 당시 우암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양부터 영정을 데리고 오는데 거창한 행렬로 데리고 와 가지고 중림소원에 이제 배향을 시켰던 겁니다. 우암이 이제 장기 학교 가면은 여기에 이 은행나무 있거든요. 은행나무. 우암이 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암이 있은 데가 어딘가 하면 장기 초등학교는 이 근방에서 살았어요. 그 다음 우암이 나중에 거제도로 이배를 가요. 거제도 이배 갈 때 그때 이사 갈 때 장기에 있는 제자들이 우암의 가게 도구를 전부 등짐지고 거제도까지 다 옮겨줍니다. 넘어가고 우암의 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임금님 성덕 신하의 제에 너그러워 여름날 북에서 이곳으로 옮겨주셨네. 빗질할 때마다 머리는 짧아지는데 장기에 온 지도 5달이 되었구나. 초가처마 아래 책 펴놓고 읽으며 마음은 부질없이 나라 일 걱정한다. 너희들은 이를 탓하고 원망하지 말게나 생사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인 것을. 이런 시도 짓고요. 기타 등등 여기 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요,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오게 되는 겁니다. 정약용이란 분은 신유사옥, 기독교 박해지, 그죠? 신유사옥 때문에 원래 정약용은 기독교를 믿었잖아요. 이 가문이 전부 다 기독교 가문이기 때문에 믿다가 나중에 기독교를 멀리해요. 멀리해서
사형은 안 받고 장기로 유배를 오게 되는 겁니다. 유배 기간은 220일 정도밖에 안 돼요. 뭐고? 그다음에 다산이 한양에서 장기로 유배 갔다가 다시 풀려나요. 풀려났다가 황서영 백서 사건이 터집니다. 그죠? 황서영 백서 사건이 터지면서 이 다산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강진으로 유배를 가요.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얼마 사는가 하면 18년 동안 여기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강진서 유배 생활을 할 때 목민심서 등등의 저수를 전부 다 여기서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도 밝아가지고 가회 선생하면서 돈도 벌었습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정약용은 이제 장기 사는 데 어딘가 하면 마현이란데, 여기가 장기 초등학교인데 마현이란 데니까 아마 장기 초등학교 역시 부근에 농사꾼인 성선봉의 집에서 거주를 했었습니다. 다산 장기배 때 여러 가지 시를 많이 썼어요.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예, 많이 썼는데 요 시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중림서원이 마산리의 남쪽에 있으니, 중림서원 누구를 위해서 진 거예요 이게? 우암. 예. 쭉쭉 뻗은 대나무와 느릅나무 새잎이 밤비에 젖었네. 촛불 들고 멀리서 찾아가도 반기지 않고 시골 사람들 아직도 송우암만 얘기하는구나. 이 우암은 5년 동안 여기에 계셨거든요. 계시면서 중림서원도 짓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했던 분이 우암인데 다산은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고 장기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우암을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산 프리접하니까 이런 시를 하나 지었던 겁니다. 그 다음 장기농가도 이렇게 지었거든요. 지었습니다. 장기농가도 인터넷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처벌과 감시와 처벌에 첫째 시간 했고, 두 번째 시간은 조선조의 형벌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